서동룡의 시선 시간입니다. 서동룡 전 국회의원 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동룡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사법 개혁 다루고 이번 주에 검찰 개혁 다루기로 했는데 최근에 이게 좋은 소식이죠. 여순 사건 관련해서 한 30여억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 소송을 우리 서동룡 변호인께서 네, 진행해 오셨던 예, 거잖아요. 예. 상당히 큰 성과를 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 개혁이 어떻게 되든 이 얘기 좀 하시죠. 예, 예. 예. 일단 최근에 한 33억 정도 그렇죠? 32억, 예. 33억 4,700만 7천만 원 정도 예, 배상하라고 나왔는데 판결 선고 언제 있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예, 좀 예.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 판결 선고는 9월 18일 날 목요일 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희생자 기준으로 해서 26분 그리고 예. 희생자를 다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 유족 상속인 이렇게 하면 숫자가 142명이었어요. 희생자는 26명, 그 예. 유족은 합치면 142명. 예, 예. 근데 142명 중에 두 분은 또 저희가 중간에 소치하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전부 승소는 아닌 것이어서 네. 그 판결 선고일이 9월 18일인데 내용을 즉시 알 수가 없었고요. 예, 예. 판결문을 받아봐야 저희가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됐는데 네. 판결문이 그 다음 날 9월 19일 날 금요일 금요일 날. 오후 늦게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걸 주말 동안에 좀 분석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비로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선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알려진 면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여순 사건에 관해서는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던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걸 그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하셔갖고 일부 승소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여순 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네. 여순 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네. 그때 이제 희생자로 결정되신 분들이 일부 개별로 소송을 하신 경우는 있었어요. 네. 또 광주 법원에서는 집단으로 소송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네. 순천 지원에서는 집단으로 소송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리를 해서 이제 집단 소송을 좀 하게 됐고 네. 지금 구례 유족회, 광양 유족회, 순천, 여수, 고흥 유족회 소속으로 그 각 지역 유족회를 통해서 취합한 그 소송단이 한꺼번에 소송했던 것 이거에 대해서 첫 판결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생자 26명 예. 이분은 구례, 광양, 순천, 고흥 다 이번에는 합친 거예요? 구례였고요. 이번엔 구례예요. 예, 구례였고 예, 예. 지금 순천의 경우는 10월 18일 날 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아, 그래요? 또 10월 11월을 이어가면서 계속 이 집단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 집단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순천 지원에서 나기 시작을 한다. 네네. 이게 이번 판결의 좀 의미라는 그렇네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구례 유족분들도 또 순천, 광양, 고흥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어. 그 21대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네. 주도했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많은 유족분들께서 여순 사건은 제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 이제 국회의원 안 돼 가지고 쉬고 있으니까 그 사건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들이 있고 그래서요. 예. 제가 조금 여러분들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결과인데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개별로 하신 분들은 다른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 예. 순천 법원에서 완전히 처음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집단 집단 소송으로서는 소송으로. 예. 그래요. 그러면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26명 희생자 26명인데 26명이 보면 이제 보도 보면 일부 승소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26명이 다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예. 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총 구례 지역에서 희생된 희생자 26분에 네.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네. 근데 희생자들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희생자의 유족 그리고 이제 상속인들 네.
그 상속은 이제 유족으로 인정되신 분들은 여순사건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을 해 주셨고 네. 그분들 외에 또 법적인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권이 생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 다 모아서 소송을 했는데 네. 그 유족과 상속인들의 숫자가 142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2명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중간에 소치하를 했던 이제 소 구성 요건이 안 돼서 취하신 거고. 근데 그게 조금 이게 뭐 겹치고 이런 면들이 네. 있어서요. 그래서 총 140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공방을 했는데 네. 그래서 금액이 총 41억 5천만 원 정도가 첫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아, 청구금액 41억. 예, 예. 예. 그런데 최종 결정되기는 예. 희생자 26분 중에서는 25분. 그러니까 한 분 한 번 빼고 다 예. 인정이 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정돼서 국가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하신 분들 중에 네. 일부가 이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기각되신 분들이 계세요. 25명 중에. 그러니까 이제 25명의 유족들 중에 아, 그 유족들 중에.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니까 총 금액은 한 33억 7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된 거고요. 네. 뭐 어쨌든 기각된 사람의 숫자를 다 하면 142명 중 15명 이렇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만 금액은 그 비율만큼은 아니고 그 비율보다는 높게 인정이 돼서 그렇겠네요. 좀 그렇습니다. 예. 아니 41억 청구했는데 33억 나왔으면 예. 많이 나온 거죠. 이거. 근데 이제 이번이 또 하나 조금 의미가 있는 판결인 건 뭐냐면 네. 이제 지금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저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셨던 분들이요. 네. 그때 그분들이 그 당시에 소송을 했어야 해요. 네. 그런데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오면 또 국가가 뭘 해줄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셨던 거예요. 소송을 안 하시고. 아, 국가가 뭘 인정해줬으니 국가가 뭘 그 해주겠지. 당연히 뭐 그 후속에 그 조처가 조치를 할 있었겠지. 걸로 생각을 했는데 국가는 소송 안 하면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들은 일단 청구권이 소멸한 거다 이렇게 봐서 그게 이제 3년이요,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번에 빠지게 된 15명 유족 중에는 그 소멸시효가 지난 분들이 그런 계시겠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아까 그 희생자 한 분을 제외하고는요. 네, 예. 나머지 분들은 좀 일부 기각된 건 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진화이 때였으니까 진실규명 결정을 2010년, 11년, 12년 이때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소송을 안 하고 그럼 10년이 됐으니까. 계시다가 여순사건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받고 나서 소송을 했는데 네. 이미 그때 진화이 결정을 받았을 때 그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첫째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예컨대 A라고 하는 희생자가 있다고 치면요. 네. A 희생자 돌아가시고 그 유족들이 뭐 상속인들이 한 뭐 5명, 6명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이 딱 송달이 됐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네. 이 A 희생자의 청구권 이게 전부 다 기각이 됐었어요. 아.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희생자에 대한 게 기각이 되면 그 딸린 유족이나 상속자도 다 기각이 된다. 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 예. 그 진상규명 결정서를 받은 사람만 아.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희생자 밑에 그 상속인이 5명이라면 네. 과거에는 이분께 송달됐다는 이유로 5명 청구를 다 기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받은 사람 한 사람만 기각을 시키고 아. 나머지 가족들은 다 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후자가 합리적인 거죠. 그건 그렇죠. 합리적인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조금 이게 조금씩 이렇게 좀 진전하고 있는 진전하고 거예요. 있네. 법원 예, 판결도.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네. 제가 실제로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퉜거든요. 아, 법정 다툼에서. 예. 제가 주장했던 논거는 뭐냐면 네. 자 진상규명 결정을 진화이 걸 받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한다. 네. 자 그래서 그 3년이 지났으니 구청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 네. 문제는 예컨대 제가 저하고 이제 PD님하고 서로 돈 주고 받을 게 있을 때 네. 제가
제가 돈 받을 사람이고 돈 줄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돈 받을 사람이 3년 내에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면 저 권리가 소멸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건데 예.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돈 줄 사람이 나 그 돈 줄게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채무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기본 채무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고 또 소멸시효가 지난 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거란 말입니다. 네. 이런 법리가 민법에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국가가 이 채권자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줄게라고 의사표명을 했노라. 그 의사표명을 언제 했느냐? 언제 한 거예요? 여순사건 특별법을 만든 거다. 아, 그게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소멸시효는 아까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판결한 거고 국가 자체가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국가 자체가 그 소멸시효랑 상관없이 내가 너 시간이 지나도 너가 받을만 해라는 걸 인정했다. 미의 피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거다. 국가가 법을 만드는 것만큼 그 분명한 의사표시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이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여순 사건 그다음에 또 제주 4.3 거창 함양 사건 각각 그 사건에서 소멸시효 주장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처럼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라고 주장한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던 거지요. 지금 방금 그 소름이 좀 돋았어요. 뭐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때 변호사가 되게 핵심적인 논거를 마련했을 때 영화가 재밌어지잖아요. 방금 서동현 변호사가 그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주장이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처음에 이 주장을 할 때 제가 아는 부장판사 몇 명하고 상의도 했었어요. 다들 그건 말 됩니다. 변호사하고 부장판사하고 상의해도 돼요.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 그래서 상의도 했는데 굉장히 말이 되는 주장이고 제가 맡는 사건이라면 저는 인용할 것 같은데요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인용 안 했기 때문에 아까 15명의 유족이 그게 인정이 됐다면 그 주장이 인정이 됐다면 다 이겼죠. 아까 그 한 분을 빼고는. 희생자 원천 희생자 한 분은 조건이 안 되니까 그거 빠진 거 빼고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크지요. 그럼 야, 그렇구나. 근데 되게 멋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나는 이게 승리로 갈 줄 알았더니 저는 뭐 이거 굉장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확고한 논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전국에서 그게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이런 법이 되게 많으니까.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학살 사건이 워낙 많고 재판이 많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새로운 논리가 인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쫙 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천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겠다 싶기는 하고요. 이제 항소해서 이제 그 항소심 법원에 가서 좀 주장을 해보면 항소심 법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부 패소한 15명 유족에 대한 항소는 다시 이 논리로 진행하실 거고. 지금 이제 아직은 그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유족들하고 상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항소할 수 있는 그 항소 마감이 10월 3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제 만나서 제 논리와 제 주장을 좀 충분히 설명하면 저는 처음에 저한테 그 사건을 맡겨 주셨듯 항소도 같이 하자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또 한 명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26명 중에 25명 나머지 한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원청 희생자가 포함해서 빠진 사람. 아니 희생자는 맞는데 대상에서 빠진 부분.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인 또는 경찰. 그러니까 국가 소속의 공무원한테 당한 거.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한 피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신고를 하실 때
그 빨치산한테 잡혀갔는데 그다음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빨치산은 국가 소속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순 사건 희생자로는 결정이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여순 사건 특별법을 만들 때 네. 희생자의 범위는 거기까지 넓혀는 놨었어요. 아, 어쨌든 예, 예. 그때 예기치 않게 또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사망한 분들을 다 포함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여순 사건 특별법이 지정하는 희생자는 네, 맞는데 네. 이번 소송은 네.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자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한 사례가 아닌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다 이제 이런 논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패소가 됐는데 네. 저는 이제 이분들도 항소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이분은 어떤 논리로 대응하실 건데요? 이렇게 정말 여순 사건이 난고 여순 사건에 대한 국가의 진압 네. 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국가에게는 사람을 안 죽일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킬 의무도 있는 거죠. 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 보호의 측면에서 국가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다퉈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논리 맞네요. 그거는 배상액의 차이는 있을 뭐 그럴 수는 있을 텐데요. 범위에는 들어가는 게 맞다. 국가가 책임 보호하지 못한. 예. 그리고 전체적 국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 사실은 14연대 군인들도 국가 소속의 군인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압군에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봉기군에 포함이 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네. 결국 국민이 민간인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다. 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경남에서 거창 양면 학살 같은 것도 많이 방송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이거 궁금한 게 국가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 피고인 쪽은 누가 대리합니까? 원고는 이제 서 변호사님이 하신 거고 피고는 또 변호사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까? 아, 예. 피고는 대한민국이고요. 예. 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소송 수행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그래서 피고 대한민국, 소송 수행은 법무부 장관 예. 정성호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판결이 되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에서 그 변호사를 소송, 당연해요? 예, 소송을 수행하는 수행 공무원이 있죠. 아 그래요. 거기도 공무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법무부 직원이 할 수도 있고. 법무부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 일이 너무 많으면 뭐 경찰이나 이렇게 행안부나 이런데 좀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이번 소송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로 와서 소송 수행을 했고 변호사가 몇 분 계셨었어요. 예.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구례는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제 순천도 10월 18일 한 달 후에 다시 판결이 나올 거고 여기는 몇 분이에요 희생자가? 거기도 지금 24분인가 제 기억에. 그래요? 네. 그럼 거기도 대리하시는 거, 광양도 대리하시고 고흥도 하시는 거예요? 여수도 하고? 예. 그럼 되게 많이 하시네 지금. 좀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제 이 소송을 하면서 예. 가장 큰 문제가 예. 이 상속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1949년 50년에 돌아가셨던 분들 네. 그분들의 그때 당시의 재적등본 그 호적부를 다 들여다보고 이 상속 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내는 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요. 네.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 이제 물론 다 추려놓고 보면 정리해놓고 보면 이제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네. 그 맨바닥에서 그걸 추려내는 과정들은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그것도 꼭 해야 하는 일이어서 복잡하지만 좀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 낙선하시고 이걸 이제 맡으신 거잖아요. 이거 맡으신 경위와 그때 심정은 뭐였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유족분들께서 제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유족분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 유족분들은 계속 만나고 이랬었으니까요. 그
법 제정 과정에서도 계속 소통을 하셨겠구나. 그때 이제 2023년도에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서 희생자로 결정되신 분들이 네. 광주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2024년 6월달에 승소 판결을 받으신 게 있어요. 네. 이게 보도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를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를 하시다가 네. 이제 저한테 와서 그래서 이제 맡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분들의 그 통안의 세월을 견뎌왔던 그것이 결국 이제 마지막에 적은 돈이지만 돈을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모든 한들이 다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돈의 지급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겠다. 이걸 마침표를 찍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돈보다도 국가가 책임졌다. 그런 거죠. 그것이 유족들한테 주는 마음의 그 위안이나 이런 건 되게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걸 하게 됐고 과정에서 상당히 뭐 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잘 좀 추려내서 이렇게 소송을 한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패소한 사람들이 항소하는 건 이제 그건 할 겁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가가 항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국가가 이런 걸 항소하지 말고 또 예전에 얼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중대한 불법 행위를 한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소하지 않도록 지휘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꼭 계속 국민과 국가인데 계속 국가가 돈 안 주겠다고 계속 하는 것도 좀 모양새 그렇잖아요. 그 꼴이 아니죠, 꼴이. 최소한 국가가 불법 행위를 해서 민간인을 학살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로 이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게 좀 돈 지급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1심 법원 소송을 통해서 1심 법원 판결이 나면 그게 승복해서 주는 게 맞아요. 이걸 항소심, 상고심까지 끌고 가서 긴 세월을 끌고 가는 건 이거는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도록 지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한동훈 되게 멋있어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행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에 SNS에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국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신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니까 1심에서 인정하면 다 그대로 인정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걸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뜻이 있어서 민주당 정권은 좀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정성호 장관하고는 뭐 인연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긴 편지를 제가 보내서 뜻을 표력을 했고 그랬더니 깊이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 지역 출신의 우리 이제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도 있고 장경태 전 최고위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했어요. 정성호 장관을 직접 좀 만나셔서 꼭 좀 설득을 해다오. 그래서 그 두 분이 또 따로 좀 설득도 하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뭐 부당한 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꼭 당신이 이야기하셨던 거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꼭 국가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을 좀 부탁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탁도 좀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는 좋은 결과. 그다음에 10월 18일에 순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순천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 고생이야 고생인 거고 그나마 이제 승소하니까 그 유족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CBS